안녕하세요. 휴넷 HRD 컨설턴트 김두희 책임. 우희란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 박남주 대표님께서 정부 지원을 활용한 사업주 훈련제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환급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기관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은지, 그리고 관련된 적용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기관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만족도와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둘째,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사례까지 공유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함께 체크리스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총 4가지 파트에 10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와 교육 담당자 관점에서의 운영 서비스의 퀄리티. 세 번째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편의성. 네 번째는 우수한 콘텐츠들을 잘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체크해 보셔야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앞으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희란 선임님이 각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책임님, 혹시 믿을 만한 기업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교육기관의 실적이나 업력, 그리고 고용노동부 인증 같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이시라면 이 기관이 성과도 잘 내고 있냐, 이런 걸로 인정을 받았느냐에 대한 걸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현황, 요거를 꼭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긴 인증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수많은 교육훈련 기관들 중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우수훈련 기관이라는 인증인데요. 네. 작년부터는 아까 저희 박남주 대표님께서도 살짝 보여주셨는데 BHA 인증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진행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책임님?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희란 선임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베스트 HRD 아카데미라는 뜻이고요. 네. 우수 훈련 기관들 중에서도 왕 중 왕을 뽑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선정 기준을 통해서 이제 선정된 기업은 변화하는 고용노동 시장 환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훈련 기관에 대한 인증이 있냐, 혹은 BHA에 대한 인증이 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부에서도 인증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나 보네요. 그럼 저희 휴넷은 이 BHA 인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50개 기관에 대한 모집 공고가 떴었고요. 단 10개 기관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휴넷이 원격 교육기관 중에는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는 고용노동부 인증 기관을 넘어서서 교육기관의 변화혁신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운영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독려와 교육 담당자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환급 과정을 운영한다는 거에 있어서 네. 교육 담당자도 그렇고 학습자분들도 그렇고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습자들이 진도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혹은 시험이나 과제들은 제때 제출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간혹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이실 거고요. 학습자분들 또한 업무 중간에 틈틈이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번거로운 이슈이시긴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교육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교육기관은 사실 학습자의 학습 현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이제 적시에 이제 독려와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희 휴넷을 예로 들면 저희는 카카오 알림톡 그리고 메일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수료 전까지 15회 이상의 동료 알림 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저희의 특징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학습자의 진도에 맞는 맞춤형 동료로 이런 횟수들까지 조절이 좀 같이 가능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챗봇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것도 저희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학습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해결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응대 서비스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챗봇도 많이 학습을 해서 학습의 흥미를 높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코칭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담당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교육 담당자 관점에서는 사실 이 전체 환급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유념해 보시는 게 두 가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전중 후 관리, 그리고 환급 시 그 행정 업무를 대행을 해줄 수 네네. 있느냐.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담 운영자를 배치를 해서 학습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를 위한 저희 환급 서류들 같이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하고 나면 정말 많은 로우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고 이것들을 사후 학습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교담자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들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교육기관에서 기업의 교육비 환급을 3개월 이내에 진행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스템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학습자의 관심에 대한 큐레이션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또 학습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교육 방식에 대한 접근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환급 과정에서도 우리 개인의 학습자들의 니즈나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자율주도적 학습들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 있어서 우리 교담자들이 일일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적합한 과정들이 추천이 가능한지 네. 살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네네.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을 예로 들면 저희는 개인의 프로필 관심사 기반 혹은 역량 진단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정 추천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방대한 양의 네. 표준 예 데이터들을 토대로 유사 학습자 기반, 유사 콘텐츠 기반으로도 적합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환급 과정 진행을 할 때 되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죠. 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름이랑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도 있고 뭐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요 중에 가장 민감한 게 주민번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하는 환급 과정의 특성상 이 보호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기업이냐 이거를 가장 유심히 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라는 ISMS 인증을 획득해서 지속적으로 보안에 대한 정책들을 업데이트해나고 우리 정보들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콘텐츠 부분입니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최신, 최다, 그리고 A등급 과정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와 현업 적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언제 어느 때나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 수많은 학습 구성원들이 듣고 싶은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학습 방식 또한 다르게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많은 과정들을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 업에 맞게끔 현업 적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을 다채롭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휴넷의 경우에는 28가지 카테고리별로 총 660개의 환급 과정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2년 이내에 개발된 과정이 260개 정도로 최신 과정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학습 방식들 중에 뭐 플립러닝, 마이크로러닝, 그리고 게임 러닝, 러닝 저니 등과 같이 단순한 이제 기존의 동영상, 이러닝 기반의 학습을 넘어서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거나 혹은 나는 빠르게 그리고 짧고 굵은 영상을 내 필요한 때에 그때그때 짧게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러닝도 최근에 많이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1월에 진행했던 저희 러닝저니 같은 경우에도 일과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이제 새로운 교육 형식을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최근에 환급 과정으로는 많이들 이제 찾아주시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학습 유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학습자분들도 또 재밌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모두 4가지 파트에서 체크리스트 확인해 봤는데요. 총 10가지 체크리스트 확인해 보시고 적합한 교육기관과 교육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10가지 정리해드린 거 사실은 우리 교육 담당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요약해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해서 실제 교육을 진행했던 사례 저희 책임님께서 말씀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부 지원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 교육 효과는 높이고 교육비를 절감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많은 기업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비슷한 고민을 했던 M사의 사례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M사의 경우는 전 직원 직급별 역량 교육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교육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셨어요. 이 M사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주 훈련 지원금이 1억 정도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휴넷이 환급 과정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초기에 요청하셨던 전 직원 직급별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플립러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까지 함께 진행을 했고요. 총 180명 직원 교육을 했는데 실비용이 89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실제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직급별 리더십 교육으로는 플립러닝으로 온라인 3주, 오프라인 하루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직무와 전문 직무 교육은 자율수강으로 하도록 했어요. 특히 이 플립러닝으로 진행했던 직급별 리더십 교육의 경우 총 교육비가 4,3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비용이 890만 원밖에 들지 않아서 79%나 교육비를 절감한 사례입니다. 원가 절감을 거의 80% 가까이 진행했던 사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책임님 혹시 저희 플립러닝 과정이 다양하게 있나요? 네, 저희 휴넷은 플립러닝 과정이 63개 정도 있고요. 계층교육, 공통교육, 그리고 직무 역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족도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비용이 저렴해도 이제 교육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휴넷의 플립러닝 만족도는 평균 4.7점 이상이고요. 그리고 플립러닝의 실비용이 49,600원부터인 과정들이 많아서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이 다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박남주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립러닝을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요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데 정부 지원 DT 과정은 없을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플랫폼과 디지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역량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님, 사실은 우리 회사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디지털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직무 능력 향상과 입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파이썬, 프로그램 등은 전문 교육 쪽이고요. 입문 과정은 디지털 이해, 데이터 분석력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업종과 직무와 상관없이 이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DT 교육을 많이 진행한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럼요. 요즘에 디지털 역량이 많이 중요시 되면서 각 여러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DT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의 경우는 전국 조합장들 대상으로 DT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롯데그룹의 경우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투 트랙으로 해서 DT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S그룹의 경우는 전 직원 계층별 DT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DT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또 이것을 현업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LS그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LS그룹의 경우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래 성과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응답에 79%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LS그룹의 DT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DT 마인드셋 강화를 위한 이해 실무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DT 기본 교육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필수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팀장 DT와 실무자 DT의 경우는 각 직군별로 업무와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총 4가지의 직군별로 나눠서 DT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육 쪽은 실무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 DT 교육을 통해서 현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LS그룹처럼 DT 교육을 적용해 보고 싶은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네네. 이런 정부 지원을 활용한 DT 교육 많이 있을까요? 네, 아까 박남주 이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디지털 융합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휴넷은 데이터 분석,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디지털 정부 지원 과정들이 있고요. 총 53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최신 개발된 과정이다 보니까 네네. 정부 지원금이나 환급금이 좀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일반 환급 과정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시라면 최대 100%까지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네, 보니까 들을 만한 과정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저희 휴넷도 작년에 저희 임직원들 330명이 모두 DT 교육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휴넷의 디지털 융합 과정을 수강한 기업과 수강 인원이 170개사에 4,8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기업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이 디지털 융합 과정 정부 지원 제도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던 거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만족도는 4.6점 이상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학습 후기 하나 공유 드려 볼게요. 온라인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재미도 있고 또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데이터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DT 교육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이라고만 네,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문교육부터 전문 디지털 교육까지 최대 100% 환급되는 디지털 융합 정부 지원 과정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리스트와 기업에서의 적용 사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검증된 기관과 다양한 정부 지원 과정들 많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1:1 무료 컨설팅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이쪽으로 많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3부 Q&A 세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